I really appreciate CJWiki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Korean version of Joy of Vex. Thank you very much.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Joy of Vex 17일차 강의에 오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7일차의 세 번째 시간이죠. 시간 끌지 않고 빠르게 나와 있는 예제들을 한번 풀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강의에서 쿼터니언과 오리엔트에 대한 개념과 느낌을 꼭 얻어 오셨어야 합니다. 아, 쿼터니언 배웠으니까 이제 안다 하시고 이용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처음 포인트 펑션을 배울 때의 감정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수도 없이 활용한 지금은 포인트 펑션 너무 당연한 기능이 되었지만 처음 배우고 접할 때는 쉽다, 편하다의 감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런 정보를 불러오고 싶은데 그래, 포인트 펑션으로 가져오자, 이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작업 중에 이거 회전 어떻게 하지? 그래, 쿼터니언으로 비비지 뭐. 이렇게 되시려면 불편해도 자꾸 써봐야 합니다. 많이 써서 감각이 올라와 있어야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코드가 빌드업되는 과정이 여러 형태로 쓰여 있을 뿐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오늘 이용하게 될 박스의 세팅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박스에 색깔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지오메트리 박스 하나 꺼내주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 좀 눈이 아프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5번, 2번, 1번 떼어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5번, 이 녀석은 1번, 이 녀석은 2번. 자, 이 녀석은 5번, 1번, 2번에 대해서. 자, 그러면 5번, 1번, 2번이 떨어진 녀석들이고요. 5번, 1번, 2번을 delete, non selected로 각각 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 꾸며줄 건데요. 컬러 노드로 꾸며주도록 할게요. 자, 윗면은 하늘색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노드 이쪽 면은 주황색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컬러 노드, 자, 이 녀석은 흰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흰색의 세기를 조금 올려줄게요. 2. 자, 그리고 컬러, 이 녀석은 회색으로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머지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회색을 조금만 더 밝게 해볼게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박스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드가 가진 각각의 포인트의 박스를 복사하고 쿼터니언과 오리엔트를 활용해서 방향에 대한 세팅을 만들어 줄 거랍니다. 점진적으로 식이 꾸며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이 오브 엑스의 코드를 한 단락씩 처음부터 다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조이 오브 엑스 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잘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그리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드 만들어 주시고 어치뷰트 랭글. 자, 이 어치뷰트 랭글이 오늘 핵심이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카피 투 포인트. 자, 그리드를 이쪽에 넣어주고요. 박스를 이쪽에 넣어줄게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박스가 잘 복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간격이 좀 좁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드의 로우와 컬럼 값을 좀 바꿔줄게요. 사이즈는 16으로 해주시고요. 로우와 컬럼은 11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쿼터니언에 두 개의 정보를 넣는 과정을 해볼게요. 자, 쿼터니언의 결과로 우리는 오리엔트를 얻을 거고 그 오리엔트 값에 의해 이곳에 있는 박스들의 방향이 정해질 거예요. 자,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먼저 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얼마나 회전할지에 대한 플롯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는 오리엔트라는 어치뷰트이 필요합니다. 이 오리엔트를 얻기 위해 우리는 쿼터니언이라는 펑션을 활용할 건데요. 이곳에 앵글이라는 변수가 먼저 쓰일 거고요. 그리고 축에 대한 정보, 엑시스가 쓰일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부족하죠? 뭐가 부족하냐면 타입캐스팅이 되어 있지 않고 어치뷰트 랭글에서 앵글이라는 녀석에 대해 엑시스에 대한 녀석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자, 앵글 얼마나라는 뜻이죠. 플롯 앵글을 만들어 줄 거고 이 녀석은 채널 플롯 앵글로 파라미터로 우리가 조절을 할게요. 그리고 벡터 엑시스라는 녀석을 만들 겁니다. 이 녀석은 채널 벡터 엑시스로 파라미터를 만들어 줄게요. 자, 파라미터 만들어서 한번 방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엑시스는 0, 1, 0으로 해줄게요. 이건 모르면요,
Y축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앵글 값 움직여볼까요? 자, Y축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자, 0,0,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G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리드의 로우와 컬럼을 낮출게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0이라면 자, 이와 같이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쿼터니언에 들어갈 엑시스의 값은 기왕이면 노멀라이즈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엑시스는 노멀라이즈 엑시스라고 써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축의 방향을 1,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회전시켜볼게요. 자, 회전하는 방향이 바뀌었죠? 좋습니다. 자, 이제 앵글의 값을 우리가 직접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요, 이곳에 어트리뷰트 타임을 써줌으로써 자, 시간에 대한 정보가 불러 들어와지겠죠. 그러면 이곳의 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전을 할 겁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만약에 이때 곱하기 2를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2배 빠르게 되겠죠. 자, 이곳에 0.5로 곱한다면 절반 느려질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뭘 해줄 거냐면요, 그리드는 각각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박스가 복사가 됨으로써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거예요. 이때 자, 이 녀석은 왜 이만큼 회전을 했을까요? 그 원인은 방향은 정해져 있고 앵글 값이 바뀌어서 그래요. 자, 앵글에 어트리뷰트 타임 곱하기 0.5가 쓰여 있죠. 자, 각각의 포인트가 다른 앵글 값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회전하는 양이 서로 다르겠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 지워주시고요, 새로 식을 써줄게요. 자, 이제 우리는 플롯 정보 앵글과 벡터 정보 엑시스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쿼터니언으로 앵글과 엑시스를 조합해서 오리엔트를 만들어 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플롯 앵글을 미리 선언해 주고요, 벡터 엑시스를 미리 선언해 줄게요. 그리고 앵글 값은 자, 채널 플롯 앵글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렇다면 파라미터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인 엑시스의 값도 미리 선언해 줄게요. 엑시스는 채널 벡터 엑시스, 그리고 이 엑시스 값은 노멀라이즈 펑션을 입혀줘야겠죠. 엑시스. 자, 그리고 방향에 대한 오리엔트 정보는 쿼터니언. 자, 크기부터 써주는 겁니다. 앵글, 그리고 엑시스.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앵글 값을 바꿔주면 회전이 되겠죠. 자, 이제 이 밑에서 앵글에 대해서 한번 꾸며볼게요. 자, 가장 먼저 뭘 해줄 거냐면요,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넘버를 어차피 타임에 더해줄 예정입니다. 자, 앵글은 앞으로 더해질 건데 어트리뷰트 pt num.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각기 다른 방향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앵글 값을 올려준다면 자,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는 이유는 어트리뷰트 pt num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 0번 포인트 같은 경우에 지금 앵글 값이 0일 거예요. 1번 포인트는 자, pt num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앵글 값이 최종적으로 1이 되겠죠. 자, 이 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트리뷰트 pt num 뒤에 다른 상수를 곱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곱하기 0.1. 자, 이렇게 해줬더니 약간의 배열이 보이기 시작하죠. 점진적으로 회전이 추가가 되고 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도 우리가 임의로 바꿔줄 수 있도록 채널 플롯 오프셋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이 오프셋에 따라 회전하는 양이 변하게 될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은 한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0.1 해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앵글을 정해주긴 했으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앵글은 앞으로 더해질 건데 앞에서 만들어준 앵글에 어트리뷰트 타임을 더하겠다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준 오프셋의 규칙에 의해서 회전이 발생할 거예요. 자, 타임을 더해줬으니까 시간에 대한 배율도 만들어주면 좋겠죠. 자, 곱하기 채널 플롯 스피드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지금은 스피드에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1을 넣어준다면 우리가 기대한 원본의 속도가 나올 거고요. 이곳의 값을 5로 올려준다면 5배 빠르게 움직이겠죠. 자,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요벡스의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밑은 엑시스의 값을 바꿔가면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우리도 한번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요? 플레이를 해놓은 상태로 바꾸겠습니다. 자, 1,1,1이라고 해볼게요. 자, 방향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0,0,1로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1,0,0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리드의 로우와 컬럼 값을 11로 올려볼까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자, 우리가 앵글을 만들어 놓고 회전의 양을 감각적으로 슬라이더로 옮겨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값으로서 회전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0도를 회전시키고 싶다면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한 바퀴를 회전시키고 싶다면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가벼운 세팅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 꺼내주고요. 먼저 플롯 변수 앵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변수 엑시스 만들어 줄 거고요. 우리는 오리엔트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쿼터니언으로 만들 거고, 먼저 앵글을 써줄 거고 엑시스 써줄 겁니다. 자, 이때 앵글의 값은 채널 플롯 앵글이라고 해줄 거고요. 아, 자꾸 엔젤이라고 치네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 엑시스는 채널 벡터 엑시스라고 써줄게요. 자, 이때 만약에 0,0,1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면, 자, 이와 같이 회전이 발생하겠죠. 이때 이 녀석이 90도 회전하려면 어느 정도 값이 돼야 될까요? 자, 대략 한 0.6 정도 되니까 되죠. 자, 이제 디그리와 라디안, 이 변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곳에 0을 써두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앵글에 들어갈 숫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앵글에 들어가 있는 0이라는 숫자는 지금 라디안이라는 단위로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와 디그리라는 단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그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각도 그 자체고요. 라디안은 원주율을 기반으로 하여 표현한 각도의 수입니다. 자, 우리가 알만한 걸로 파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파이는 값이 뭐라고 있나요? 3.14 어쩌고저쩌고죠. 자, 이 녀석은 원주율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이라는 값과 180도를 같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이와 같이 반원이 있을 때 이 각도가 180도죠. 이때 이 반원의 길이가 3.14 어쩌고저쩌고 바로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80도라는 표현은 디그리의 표현이고요. 자, 파이라고 할 수 있고 3.14 어쩌고저쩌고인 이 녀석은 라디안입니다. 자, 이때 쿼터니언의 앵글로 들어가는 이 값은 라디안으로서 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 이곳에 3.14가 쓰인다면 박스들은 얼만큼 회전하게 될까요? 자, 예측한 대로 180도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3.14 써보겠습니다. 3.14 보시면 이 주황색 면이 여기에 있었는데 180도 돌아서 이쪽에 온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각도를 써줌으로써 얼만큼 회전할지 정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자, 앵글 값을 0.6만큼 이동시키겠다 라고 하면 몇 도만큼 움직이는지 예측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용되는 펑션이 라디안스라는 펑션입니다. 자, 이 라디안스의 이곳에는 디그리 값이 들어갈 것이고요. 라디안스의 결과로는 라디안으로 되어 있는 숫자 값이 반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에 180이 쓰인다면 라디안에는 3.14 어쩌고저쩌고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펑션을 활용해서 앵글 값을 꾸며줘 볼게요. 자, 앵글 값 0으로 바꿔줄게요. 자, 파라미터에 0이 쓰여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올 건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180도 회전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곳에 들어온 180은 라디안으로 읽히기 때문에 훨씬 많이 회전이 됐을 거예요. 이때 이 값을 펑션 안에 넣어줄 거예요. 라디안스라는 펑션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180도가 회전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앵글 값을 낮춰볼게요. 자, 0도까지 낮춰볼게요. 자, 좋습니다. 원본의 회전으로 돌아온 게 보이시죠? 자, 10도만큼 움직여볼까요? 자, 10도 움직였고요. 45도 움직여볼게요. 45도 움직였고요. 90도 움직이면 위를 바라보겠죠? 자, 이와 같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회전에 대한 이야기를 라디안의 방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디그리에 대한 방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제가 90도 정도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디그리의 말이겠죠. 그리고 이곳에 입력되어야 될 내용은 라디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디그리에서 라디안으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에 대해 항상 쓰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엑시스를 이곳에 넣어줄 때 항상 노멀라이즈를 해줬죠. 그 과정처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새로운 어치블 랭글 만들어서 다음식 써보도록 할게요.
지워지고 어치빗 랭글. 좋습니다. 자, 축과 앵글로 오리엔트를 구하는 기본적인 식을 빠르게 써볼게요. 자, 사실 복사해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식을 꾸며줄 건데 우선 앵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엑시스에 대한 세팅을 먼저 해줄게요. 엑시스는 채널 벡터 엑시스가 될 거고요. 자, 이때 구해진 엑시스는 크기가 1보다 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엑시스는 노멀라이즈 펑션 엑시스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시스의 방향을 정해줄게요. 0, 1, 0. 자, 그리고 앵글 값을 우리가 임의로 써볼게요. 채널 플롯 앵글. 자, 이때 값을 바꿔주면 회전을 하겠죠. 자, 이제부터가 방금 배운 내용을 활용해볼 부분이에요. 자, 우선은 이것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라디안스 펑션 활용해서 90도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파라미터의 값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자, 90이라고 쓰여있는 이 값을 라디안으로 바꿔줘서 앵글 값으로 활용을 하겠죠. 자, 보시면 90도 회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180도를 써준다면, 자, 180도 회전한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파이라는 녀석은 라디안으로는 3.14 어쩌고저쩌고요. 디그리로는 180이라고 했죠. 자, 이곳에 파이 값을 한번 써볼게요. 파이 값을 쓰시는 달러 파이 대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지워주시고요. 달러 파이 써주겠습니다. 자, 결과가 안 바뀌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나누기 2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주율의 절반이면 180도의 절반 90도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회전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요, 퍼터니언에 한 개의 정보만 넣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앵글에 대한 정보 빼버릴 거고요. 이제 위에서 구한 앵글 값을 엑시스에 한번 곱해볼게요. 엑시스는 곱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될 건데 앵글 값을 곱해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90도 회전된 결과죠. 이곳에 곱하기 채널 플롯 썸이라고 한다면, 자, 썸 값을 바꿔줌으로써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축도 한번 바꿔볼게요. 0, 1. 자, 썸 값에 의해 회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식의 우선순위에 맞게 한번 바꿔서 써볼까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벡터 엑시스를 구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축이 정해지고 난다면, 자, 이제 얼만큼 회전할지 앵글 값을 구해줄 거고, 효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써준다면, 자, 합리적인 식의 순서가 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식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린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할까요?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우선은 약간의 무작위한 결과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랜덤 펑션이나 노이즈 펑션과 같은 임의의 값을 돌려주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보이나요? 자, 잘 보시면 90도 간격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회전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축에 곱해줘야 하는 값이 90도 간격으로 곱해지도록 해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벡터 엑시스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오리엔트는 퍼터니언 엑시스가 되겠죠. 이때 엑시스는 엑시스 곱하기 무언가, 자, 이 값을 구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값에서 랜덤 펑션이 쓰이던가 노이즈 펑션이 쓰여야 되고요. 90도씩 회전하는 내용에 대해 이곳에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문장으로 이곳에 길게 쓰는 건 좀 문장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을 attribute A라고 해줄게요. attribute A를 만들어줘서 엑시스에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새로운 attribute 랭글 하나 꺼내줄게요. 자, 이제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벡터 변수 엑시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엑시스는 채널 벡터 엑시스로 우리가 임의의 값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0, 1, 0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방향을 우리가 써주다 보면 크기가 1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엑시스는 노멀라이즈 펑션 엑시스로서, 자, 엑시스의 값을 노멀라이즈 한 값이 엑시스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뭘 해줄 거냐면요, 우선 오리엔트를 구할 거죠. 쿼터니언 펑션을 활용해서 엑시스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얼마나 회전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구해준 바가 없죠. 자, attribute
a라는 변수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 어치뷰트 a라는 변수가 얼마나 회전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 무작위한 값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무작위는, 자, 랜덤 펑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노이즈 펑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제 강의를 쭉 들어오셨다면 무작위한 값은 랜덤이고요, 자, 노이즈는 어떤 패턴에 대응되는 값이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무작위라고 했던 표현은 살짝 수정을 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랜덤한 값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은. 그래서 우선 어치뷰트 a는 랜덤 어치뷰트 p도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치뷰트 a는 노이즈 어치뷰트 p, 이 두 값을 한 번씩 써보고 어떤 표현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어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치뷰트 a는 랜덤 어치뷰트 p, 어치뷰트 a는 노이즈 어치뷰트 p. 자, 각각 한 번씩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구해준 어치뷰트 a만큼이 회전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엑시스는 앞으로 곱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어치뷰트 a만큼. 자, 보시면 랜덤하게 돌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노이즈의 결과는 어떨까요? 자, 이 녀석도 랜덤하게 돌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지금 확실하게 느끼기가 어렵죠. 그 이유가 뭘까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랜덤과 노이즈의 내용에 어치뷰트 p에 어치뷰트 타임을 더해볼 거예요. 자, 이 녀석한테 어치뷰트 타임은 시드의 느낌이 될 거고요, 이 녀석한테 어치뷰트 타임은 오프셋의 느낌이 될 거예요. 자, 한번 각각 입력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우선 더하기 어치뷰트 타임 더하기 어치뷰트 타임. 자, 랜덤의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떤가요? 우리가 원했던 그런 느낌은 조금 아니에요. 그러면 노이즈로 만든 결과는 어떨까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속도가 느리긴 느린데 그럼에도 우리가 원했던 결과에 비슷합니다. 자, 랜덤과 노이즈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랜덤은 이 안에 들어오는 값에 대해 매번 새로운 결과를 줄 거예요. 새로운 무작위한 값을 0에서 1 사이로 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의 값이 바뀐다면, 자, 바뀌는 숫자에 따라 매번 0에서 1 사이에 무작위한 값을 줄 거예요. 이 무작위한 값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0.1에서의 결과와 0.2에서의 결과, 이 사이에 들어갈 0.15에서의 결과 사이에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반면에 노이즈 펑션의 결과는 완벽한 무작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이즈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안에 들어온 값에 대해, 자, 대응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0과 1 사이에 이 패턴에 대해서는, 자, 전혀 새로운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어떤 값을 얻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유추가 명확해집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랜덤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결과를 봤듯이 우리는 진짜 무작위한 결과가 아니라 적당히 뭉침도 보이고, 이만큼은 효과가 세게 들어가고 이만큼은 효과가 덜 들어가고, 이와 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이즈를 선택해주는 게 맞아요. 자, 이제 이 내용 지워줄게요. 자, 이제 우리는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에 박스를 붙여 넣을 건데요. 자, 어치뷰트 A가 각각의 포인트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회전된 각도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 박스들의 회전은 0도, 90도, 180도, 270도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이 중간값은 없고, 자, 0에서 90으로, 90에서 180, 180에서 270으로 뛰어 넘어가면서 회전을 하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이즈 값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노이즈 어치뷰트 P 더하기 어치뷰트 타임의 결과가 0, 1, 2, 3으로 된다면, 자, 0으로서의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고 1, 180, 270으로서 표현해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과정은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0에 곱하기 90도에 관련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1에 90도에 관련된 표현을 해주고 2, 3에 각각 90에 관련된 표현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사실 우리는 90도에 관련된 표현을 이미 쓸 줄 알고 있어요.
자, 파이는 뭐였죠? 180도를 의미하고 있죠? 파이 나누기 2를 곱해준다면, 자, 0에 파이 나누기 2 하면 0, 1에 파이 나누기 2를 곱해준다면 90, 180, 270 이와 같은 값을 얻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요. 자, 노이즈로 얻은 이 결과가 0, 1, 2, 3, 이 중에 하나로 표현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사실 우리는 조이오백스 5일차에서 플로우 펑션 그리고 트렁킷 펑션 이와 같은 녀석들을 배운 바 있어요. 만약 0에서 2 사이에 이와 같은 노이즈가 존재한다면, 자, 보조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 녀석이 1입니다. 이때 플로어 펑션을 입혀준다면, 자, 0에서 1 사이에 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1을 넘어섰는데 2보다 작은 녀석들은 이렇게, 자, 또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자, 노이즈에서 얻은 0에서 1 사이의 결과에 곱하기 4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0, 1, 2, 3, 4가 있다면, 자, 이와 같은 노이즈가 있다고 했을 때, 자, 보조선을 긋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플로우 펑션이나 트렁킷 펑션에 이 결과를 넣어준다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거랍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시나요? 자, 이처럼 내림 효과나 트렁킷 펑션 비슷한 효과죠. 를 써준다면 노이즈 곱하기 4에서 0에서 4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녀석은 2를 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3이 될 거고요. 2가 될 거고 1, 0, 1, 2, 1, 0, 1 이런 식으로 값이 뚝뚝 뛰면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과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치뷰트 A는 어떠한 펑션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건데요. 트렁킷 펑션을 활용해 볼게요. 어치뷰트 A 써줄게요. 그러면, 자, 0에서 4까지의 값인데 트렁킷 펑션에 의해 0, 1, 2, 3 중에 하나의 값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플레이에서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모션이 똑딱똑딱 거리는 게 느껴지나요? 만약에 이 트렁킷 펑션이 없다면 이처럼 부드럽게 움직일 거고요. 트렁킷 펑션을 준다면 이와 같이 똑딱똑딱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지금 우리의 트렁킷 펑션은 0, 1, 2, 3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도로서 디그리 0도, 90도, 180도, 270도를 표현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곳에 곱하기 파이분의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곳에 곱하기 달러 파이 나누기 2를 써줘볼게요. 자, 곱하기 달러 파이 나누기 2.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90도씩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조이오백스 본문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수업을 나간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자, 여기까지는 이미 했고요. 자, 이제 쿼터니언에 한 개 넣는 내용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자, 보시면, 자, 이 식을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시나요?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엑시스 만들어졌고, 자, 우리가 임의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노멀라이즈 해줬습니다. 이제 만들어질 어치뷰트 A가 곱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곱해질 거냐면, 자, 4배 곱해진 이유는 노이즈 펑션에 의해 0에서 1 사이의 값이었는데 0에서 4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트렁킷 펑션에 의해, 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어떤 모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얻은 0, 1, 2, 3이 달러 파이 나누기 2가 곱해짐으로써 90도씩 움직일 수 있도록 엑시스에 곱해진 거예요. 자, 이때 만들어진 엑시스는 90도씩 움직일 거고요. 노이즈에 의해 무작위한 결과처럼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식을 어떻게 조금 더 꾸며줄지 한번 미리 한번 봐볼게요. 자, 어치뷰트 A에 대해서, 자, 0부터
1까지 사이 값이었죠. 이 녀석을 fit 펑션으로 제한을 줄 거예요. 0부터 1이 아니라 0.4부터 0.6 사이에 있는 값을 0에서 1까지로 표현해 줄 거고, 이 값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어치빗 A를 꾸며줄 방법이 fit만 있는 게 아니죠. 채널 램프로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요. 자, 어치빗 A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표현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fit 펑션일 수도 있고 채널 램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치빗 p.y는 어치빗 A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자, 여기서 구해진 어치빗 A 값이 높이 값으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도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어치빗 A를 꾸며주는 방법들을 각각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작업했었던 어치빗 랭글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줄게요. 3개를 붙여 넣었는데요. 이 녀석은 fit 펑션으로 어치빗 A 값을 꾸며줄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채널 램프로 꾸며줄 거고요. 이 녀석은 채널 램프를 꾸민 다음에 어치빗 p.y는 어치빗 A라고 해서 높이 값에도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자, 식을 조금 다시 써봐야 되는데, 자, 우선은 곱하기 4에 대한 부분을 따로 표현을 해줄게요. 어치빗 A는 앞으로 곱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fit 펑션을 활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 노이즈의 결과로서 0에서 1까지 값을 얻을 건데, 자, 그 중에 일부분만 잘라서 0에서 1로 다시 표현을 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4가 곱해져야 돼요. 자, 한번 식 써보겠습니다. 어치빗 A는 fit 어치빗 A, 0.4, 0.6, 0,1. 자, 이로써 만들어진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아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녀석이 원래 결과였고요. 이 녀석이 방금 만들어준 결과예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자, 노이즈의 결과는 아무래도 0에서 1 사이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때 자, 완벽히 1에 가까운 쪽이 별로 없고 완벽히 0에 가까운 쪽이 얼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0.5를 기준으로 0.35부터 0.65 사이의 내용이 가장 많이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클램핑을 해준 거고요.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시켜준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널 램프로 꾸며볼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 고스란히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을 채널 램프로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워줄게요. 채널 램프. 자, 채널 램프의 이름을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자, TW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치빗 A 값에 변화를 줄 거예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의 결과는 이 녀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곳의 그래프가 0부터 1까지 자, 균일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이곳을 바꿔줌으로써 효과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양끝점을 조금씩 옮겨볼게요. 자, 어떤가요? 효과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죠. 자, 당겨주니까 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쪽 녀석도 한번 움직여볼게요. 자, 더 많이 돌아서 아까는 흰색 녀석이 보였었는데 약간 파란빛이 도는 회색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게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림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력이 된다면 기왕이면 채널 램프로 마음에 드는 효과가 나올 때까지 이곳을 수정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fit 펑션으로 해서 얻는 결과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녀석은 뭔가 참 규칙적입니다. 적절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규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값을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죠. 그런데 이 녀석은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리듯 효과를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한 어치빗 A를 어치빗 P.Y는 어치빗 A라고 써볼게요. 자,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뭔가 그럴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밑에 내용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높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이 뒤에 곱하기 0.2 해볼게요. 자, 0.19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은 느낌이라면 우리 뭐 해줄 수 있을까요? 키보드 타이핑하는 느낌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굉장히 재밌는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전.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내용 CG 위키에서 어느 분량까지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스크롤이 보이시나요? 절반까지 왔어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보이시나요? 자, 보였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식 다음에 나오는 내용부터 한 번씩 슥슥 읊어볼게요. 자, 노말과 업을 활용해서 오리엔트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한다 했었죠? 자, 어차피 노말과 업을 쿼터니언이 이해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때 make transform이라는 펑션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잠시 뒤에 써볼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자, 쿼터니언이 이해할 수 있는 매트릭스의 내용을 make transform으로 만들어줬다고 했죠. 자, 쿼터니언의 매트릭스 값을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자, 매트릭스든 오리엔트든 우리가 어떤 임의의 값을 막 쓴다고 예측한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이곳에서는 단위 행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우리가 얼마나 후디니 앞에서 나약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각도 값을 입력해주고 그 값을 라디안으로 저장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저장된 로테이션 벡터는 단지 라디안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벡터 정보죠. 자, 오일러 투 쿼터니언이라는 펑션을 활용해서 오리엔트 값을 만들어 줄 거랍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을 해보고 자, 오리엔트를 섞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이 녀석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놨던 어치빗 랭글들은 다 떼어냈습니다. 자, 어치빗 랭글 달아주시고 달아주세요. 자, 우리가 노말과 업을 할 때 쿼터니언 펑션을 활용해서 오리엔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쿼터니언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 뭐였나요? 앵글과 엑시스를 써주는 내용이 있었고, 자, 이 둘을 곱해서 하나의 벡터 정보를 쿼터니언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쿼터니언을 작동시킬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매트릭스 값을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어치빗 노말과 어치빗 업을 활용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줄게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치빗 노말을 선언해줄 거고 어치빗 업을 선언해주겠죠. 그리고 어치빗 오리엔트를 만들어줄 건데 쿼터니언 펑션 활용해서 이곳에 뭘 써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치빗 노말과 어치빗 업 이와 같이 쓸 수 없죠. 그래서 매트릭스의 정보를 만들어줄 건데 이때 쓰는 펑션이 make transform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노말과 업이 정의가 되지 않았죠. 노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지금은 0, 1,0이라고 써볼 거고요. 업은 셋 펑션으로 활용을 해볼게요. 자, s, 0, c. 그렇다면 변수 s와 변수 c가 정의가 안 돼 있죠. 플롯 s는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줄 거고요. 플롯 c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줄 겁니다. s는 sin attribute time, c는 cosine attribute time. 자, 결과를 확인해 볼 건데 아마 이 녀석들에 의해 업의 내용은 반경 1짜리 원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좀 느릴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미리 곱하기 4 해줄게요. 곱하기 4.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노말 값도 한번 우리가 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볼게요. 자, 채널 벡터. 자, 떠오르는 게 없을 땐 TW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임으로 회전할 방향을 정해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1,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이와 같이 회전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기왕이면 노멀라이즈 꼭 해주세요. 크기가 더 커서 약간 오류가 나는 듯한 값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노멀라이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하더라도 방향 벡터로서 예쁘게 작동을 할 것입니다.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이 녀석도 한번 바꿔볼까요? 좋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미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해본 거예요.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트 via 매트릭스 이 부분 해볼게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 지워주겠습니다. 어트리뷰트 랭글. 자, 우리는 오리엔트를 만들어 줄 건데, 자, 쿼터니언을 활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값 중에 매트릭스를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이라는 변수를 써줄 건데요. 이때 m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선언을 해줘야겠죠. 자, 매트릭스 3m 변수는 아이덴트 펑션을 써줄게요. 자, 이건 뭘 의미하나요? 자, 매트릭스 3 변수는 3 곱하기 3 행렬입니다. 그래서 자, A, B, C, D, E, F, G, H, I 이와 같은 정보가 발생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들어준 아이덴트 값은 뭔가요? 자, 단위 행렬이었어요. 그래서 1, 0, 0, 0, 1, 0, 0, 0, 1 이와 같은 행렬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매트릭스 M 그리고 아이덴트 이와 같이 쓰여 있었다면, 자, 이 녀석은 4 곱하기 4를 의미하는 타입캐스팅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아이덴트 펑션을 활용한다면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이와 같은 값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1, 0, 0, 0, 1, 0, 0, 0, 1 이 값은 뭘 의미할까요? 자, 이 안에 들어가서 쿼터니언이 수행이 될 텐데, 자, 요 녀석만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0, 1, 0이죠. 0, 1, 0. 이 녀석은 attribute of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0, 0, 1이죠. attribute normal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카피 투 포인트로 만들어진 이 박스는 현재, 자, 여기 보시면 지축 방향으로 0, 0, 1로 노멀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머리가 들려있는 방향, 그 방향은 0, 1, 0 Y축의 방향으로 업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일러 값을 오리엔트로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attribute 랭글 써주시고요. 자, 우리는 attribute 오리엔트 값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벡터의 정보가, 자, ROT라고 쓰고요. 이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예를 들어서 10도, 30도, 80도 이와 같이 써 있다면 어떻게 오리엔트 값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이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오일러 투 쿼터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있는 값은 지금 디그리의 값이죠. 그래서 라디안으로 먼저 바꿔주셔야 됩니다. 라디안스. 그리고 오리엔트를 구해주기 위해서 오일러 투 쿼터니언. 자, 앞에서 만들어준 ROT 값을 넣어주고요. 이 뒤에는,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우선은 0을 쓰고 잘 작동하는지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원했던 대로, 자, 방향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도, 20도, 45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디그리 값을 넣어도 오일러 투 쿼터니언에 의해 오리엔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뭘 의미할까요? 자, 이곳에 들어가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자, 예를 들어서 트랜스폼 노드를 꺼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로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x, y, g 이와 같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 이때 10, 20, 45가 쓰여 있다면, 자, x, y, g 순서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 x축 방향으로 10,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0, 그 다음에 g 방향으로 45 이와 같이 회전의 순서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는 안 될까요? 자, y 방향으로 20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g 방향으로 45도 그리고 x 방향으로 10도 이와 같이 회전할 수도 있겠죠. 결과는 같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세스상 그런 식으로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종종 이 순서들이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x, y, g로 회전을 할 건지, g, y, x로 회전을 할 건지, y, g, x로 회전을 할 건지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때
0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준 로테이트의 벡터 값에서 x, y, g 순서로 인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x, y, g로 배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요?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차, 수학 시간이죠. 자, 6가지의 종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0, 1, 2, 3, 4, 5. 이와 같이 인티저 수가 있다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겠죠. 0은 x, y, g 순서로 회전을 할 거고요. 1은 x, g, y로 회전을 할 거고요. 2는 y, x, g로 회전을 할 거고요. 3은 y, g, x로 회전을 할 거고요. 4는 g, x, y. 5는 g, y, x로 회전을 할 겁니다. 자,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해지는 날 TWA 후디니 조이오백스 17일차로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은 0만 기억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만 알고 가세요. 만약 이 회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날이 온다면 그때 이 강의로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 내용도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오리엔트를 섞어주는 이 내용을 가볼게요. 자, 사실 여기서부터가 재밌어요. 지금까지는 견디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길 권장드릴게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지겹고 불편한 실력 쌓기의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드디어 활용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자, 나와주시고요.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들어와 주시고, 자, 지금부터 활용해볼 펑션은 sRULF라는 펑션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이용하기 전에 럴프라는 펑션을 먼저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럴프라는 펑션은 이 안에 3개의 정보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float, 그리고 이것도 float인데, 자, 이것은 amount, 양이라고 쓸게요. 자, float과 amount를 쓰는 방식이 있고요. 벡터, amount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어떤 효과를 만들어 줄 거냐면요, 이곳에 쓰인 내용과 이곳에 쓰인 내용을 이 amount에 따라 섞어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럴프 0, 10, 0.1이라면 0, 10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비율상 0.1인 값 1을 반환해 줄 거예요. 자, 이해하시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벡터 정보 A가 0, 0,0이고 벡터 B가 2, 4, 6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벡터 C가 럴프 펑션 A, B, 0.5라면 이 값은 어떤 값이 될까요? 자, 이곳이 A의 위치가 될 거고요. 이곳에 B의 위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값은 2, 4, 6이겠죠. 그러면 자, 0.5 A와 B의 절반의 위치인 1, 2, 3이 럴프의 결과가 돼서 C의 값이 될 것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한번 써볼게요. 자, add로 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녀석은 0, 0,0. 그리고 add로 점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 녀석은 2, 4, 6입니다. 그리고 어치빗 랭크를 만들어 줄게요. 자, 두 번째 인풋에 넣어줄 거고요. 세 번째 인풋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디테일 온리 원스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때 벡터 A라는 녀석을 선언해 줄 거고 벡터 B라는 녀석을 선언해 줄 거예요. A는 포인트 펑션으로 1, 포지션 정보 0번 포인트. 벡터 B는 포인트 펑션 2, 포지션 정보 0번 포인트겠죠. 자, 이때 벡터 C라는 녀석을 만들어 줄 건데 이 녀석은 럴프 펑션 A, B를 써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양을 써줄 겁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서 양을 표현할 건데요. 예를 들어 0.5를 써준다면 A와 B의 절반 값이 될 거예요. 자, 이때 만들어진 벡터 C를 add 포인트 펑션 활용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녀석의 결과로 이 포인트가 생성이 된 거고요. 이 녀석의 결과로 이 녀석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치비블 랭글에서 럴프 펑션에 자 A, B가 쓰였고요. 비율로 0.5가 쓰였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에 이 점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0.1이 쓰였다면 어디에 점이 생성이 되었을까요? 자, 이쯤에 생성이 되었겠죠. 자, 럴프 펑션 마지막 내용에 0.9가 쓰였다면 자, 이 두 위치에 이게 비율상 1이라 했을 때 먼저 쓰인 이 녀석을 기준으로 0.9의 위치 이곳에 점이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치비블 랭글에서 럴프 펑션에 변수 써줬고요. 이 내용을 채널 플롯 어마운트로 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파라미터로 이 값을 바꿔줄 수 있겠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채널 플롯 어마운트라고 써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들어준 애드 포인트의 결과로 0번 포인트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어마운트의 값을 올려볼게요. 자, 이와 같이 벡터의 값이 섞여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좋습니다. 이 감각 그대로 오리엔트로 넘어가 볼게요. 오리엔트에서 쓸 때는 그냥 럴프 펑션이 아니라 S 럴프 펑션을 활용해 줘야 돼요. 그리고 S 럴프 펑션을 쓰실 때 들어가는 내용은 자, 벡터 4 벡터 4 그리고 어마운트 플롯의 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한번 새로운 지오메트리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박스는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거 새로 만들려면 정말 귀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박스 가져오시고요. 자, 이와 같이 색깔이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그리드 만들어줄게요. 자, 사이즈는 10, 10, 로우와 컬럼은 5, 5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카피 투 포인트 해서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그리드 밑에 어트리뷰트 랭글 달아주겠습니다. 자, 카피 투 포인트의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시죠? 좋습니다. 자, 이제 값을 한번 입력해 볼 건데요. 자, 벡터 4로 우리는 오리엔트의 정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오리엔트의 정보는 자, 사실 직접 입력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0,0,0,1 이 값은 마치 매트릭스의 단위 행렬처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벡터 4 값입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벡터 4 변수인 a는 0,0,0,1입니다. 그리고 벡터 4b라는 변수는 자, 쿼터니언으로 정보를 구해줄 거예요. 자, 이제 이 안의 값을 만들어 줄 건데 0,1,0 이 내용은 축에 대한 정보겠죠. 그리고 이 뒤에 곱하기 회전하는 양을 써줄 겁니다. 달러 파이 나누기 2.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0,1,0을 향하면서 90도만큼 회전한 오리엔트를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오리엔트에 대한 구체적인 값을 구해주지 않았죠. 뭘 해줄 거냐면 어트리뷰트 오리엔트는 자, 이제 sRelf 펑션 활용할게요. A의 정보와 B의 정보를 섞어줄 거예요. 얼만큼 섞어줄 거냐면 그 비율을 채널 플롯 블렌드라는 값으로 섞어줄 거예요. 자, 이때 파라미터를 만들어준다면 자, 이 블렌드 값을 통해서 이 오리엔트와 이 오리엔트의 비율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0이라고 쓰여 있을 때는 A가 가지고 있는 값 0,0,0,1의 오리엔트 값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자, 1이 됐을 때는 B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나요? 좋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곳에 쓰인 채널 플롯 블렌드의 값을 블렌드라는 변수로 만들어 줄게요. 자, 아직 선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플롯 블렌드라는 값이 선언이 되어야겠죠. 자, 이 녀석의 값은 자, 어트리뷰트 타임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프레임일 때 블렌드 값은 0이 될 거고요. 자,
24프레임일 때 블렌드 값은 어치브 타임 1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후디니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24프레임 간격으로 1초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용할 블렌드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인 게 지금 상태로는 안전하거든요. 자, 어치브 타임이 24프레임 이상이 될 때는, 자, 48프레임에서는 타임의 값이 2가 되겠죠. 72에서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자, 어치브 타임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어치브 타임 모듈로 1을 해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표현한다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1로 나눠줄 건데 그 나머지 값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0에서 1, 0에서 1의 값이 반복이 될 거랍니다. 자, 한번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이 뒤에 모듈로 1 해줄게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0에서 1의 값이 반복이 되면서 마치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반복을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어떤가요? 할만한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우리는 모듈로 1에 의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얻은 블렌드 값을 채널 램프 펑션에 넣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채널 램프 펑션을 만들어서 이곳에 채널을 꾸밀 수 있고, 자, 이와 같이 표현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와 같은 값이 블렌드 값이 된다면 아마도, 자, 증가하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다시 처음부터 증가하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다시 처음으로 증가하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와 같은 반복이 블렌드 값에서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채널 램프에 넣어줄 거예요. 자, 채널 램프. 자, 램프에 이름을 써줘야겠죠? TWA, 컴마.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꾸며볼게요. 자, 플레이를 해볼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그래프가 있었다면 우리가 얻었던 이 결과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 회전을 하다가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회전을 합니다. 동일한 만큼 회전을 하고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와서 회전하고 돌아오고 다시 회전. 처음으로 와서 회전하다가 돌아오고 회전.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회전하다가 돌아오고 다시 회전. 원본으로. 자, 방금 원본으로 돌아온 거 보셨죠? 좋습니다. 자, 타이밍이 뒤에서 좀 좁은 느낌이 들어서, 자, 이렇게 당겨볼게요. 좋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내용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식 잘 보면 우리 이미 한번 다뤄본 내용 아닌가요? 자, 엑시스 만들어주시고, 자, 엑시스 노멀라이즈 했죠. 그 다음에 시드 값을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시간 변화에 따라 노이즈 값을 줄 겁니다. 이때 만들어준 노이즈 값을 채널 램프로 꾸며줄 거예요. 자, 그리고 축에 시드 값에 곱하기 4, 이건 뭐를 의미하죠? 자, 노이즈로 구해준 값이 0에서 1까지 값이고 채널 램프로 0에서 1까지 값을 얻었기 때문에 0에서 4까지의 값을 받아줄 거고요. 자, 트렁키 펑션 활용하면, 자, 0, 1, 2, 3 이와 같은 계단식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때 달러 파이 나누기 2 왜 해줬을까요? 90도로 움직여 달라는 의미겠죠. 자, 이때 구해진 엑시스는 쿼터니언에 들어간다면 아까 만들었던 결과와 동일한 오리엔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때 만든 오리엔트가 타겟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라는 녀석은 직접 써졌어요. 자, 이제 타겟과 베이스가
S 러프 펑션에 들어갈 거고요. 이곳에서의 블렌드가 이와 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채널 램프에서 자, 이 모양을 우리의 임의대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할지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우선은 오리엔트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타겟과 베이스를 만들어 줄 거고요. 타겟에서 쓸 벡터가 필요하고요. 자, 시드와 블렌드는 각각, 자, 시드는 엑시스를 만드는 데 쓰였고, 블렌드는 자, S럴프에 이곳에 쓰이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자, 한번씩 써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고 식을 쓰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룬 내용이고 꾸며주는 내용이 늘어난 거예요. 좋습니다. 한번 씩 써볼게요. 자, 그리드에 로우와 컬럼의 수를 8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사이즈는 12로 해볼게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치빗 랭글 새로 하나 꺼내줄게요. 어치빗 랭글. 자, 우선 우리가 만들어줄 오리엔트 2개 벡터 4가 타겟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있고요.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벡터 엑시스가 있어요. 이 녀석은 타겟에서 쓸 겁니다. 그리고 플롯 시드가 있는데 이 녀석은 타겟을 만들 때 쓸 거고요. 블렌드는 결과를 만들 때 쓸 거예요. 자, 엑시스에 대해서 채널 벡터 엑시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축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엑시스는 노멀라이즈를 해줘서 어떤 방향으로든 크기가 1이 되도록 해줄게요. 자, 이제 시드를 만들어 줄게요. 노이즈 펑션을 활용할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드의 모든 포지션 정보에 더하기 어치빗 타임을 해줘서 움직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해준 시드를 채널 램프로 꾸며줄게요. 자, 이름은 TWA로 할게요. 그리고 시드를 채널 램프로 꾸며주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 꾸밀 수 있겠죠. 꾸미는 과정은 이따가 한꺼번에 몰아서 할게요. 자, 여기서 구해준 시드 값이 엑시스에 곱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자, 시드 값에 곱하기 4를 해줘서 0에서 4까지의 값을 만들어 줄 거고, 이 값을 계단식으로 보기 위해 트렁킷 펑션을 활용할 거예요. 이때 이때 곱하기 어느 정도의 회전 반경을 가지고 돌지 정해주는 게 바로 달러 파이 나누기 2입니다. 자, 이 내용은 90도를 의미하겠죠? 자, 잘못 썼네요. 달러. 좋습니다. 자, 이제 뭘 해줄 거냐면 타겟이라는 벡터 4의 정보는 오리엔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자, 퍼터니언 펑션 활용할 건데 앞에서 구해준 엑시스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베이스는 우리가 직접 값을 만들어주겠습니다. 0, 0,1. 자, 이 상태에서 어치빗 오리엔트는 S럴프 펑션을 활용할 건데 베이스와 타겟을 섞어줄 거예요. 자, 뭐에 의해 섞어줄 거냐면 블렌드에 의해 섞어줄 겁니다. 자, 그런데 블렌드가 어떤 값인지 아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죠. 블렌드는 채널 램프, 자, 램프 이름 정해줘야겠죠. 애니메이션에서 애니입니다. 그리고 어치빗 타임 모듈로 1. 자, 어치빗 타임 모듈로 1은 뭐죠? 시간에 대한 정보는 0에서 쭉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상어 이빨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모듈로 1을 쓴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방에 설명을 해도 다 이해하셨죠? 이제 TWA, 이 녀석은 시드에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임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애니에 대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베이스와 타겟이 섞일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TWA 램프부터 바꿔줄게요. 지금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엑시스는 0, 1, 0 해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 블렌드가 0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베이스의 결과만 나올 거예요. 좋습니다. 블렌드의 결과가 1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만들어줬던 타겟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곳에 0.5가 된다면 섞이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어떨 때는 0.1, 어떨 때는 0.2, 0.3, 4, 5, 7, 8, 9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면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되겠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섞이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자, 중간에만 있게 해볼게요. 자, 시작과 끝부분은 명확하게 베이스, 타겟, 베이스, 타겟 이렇게 반복되게 해볼게요. 베이스, 타겟, 베이스, 타겟, 베이스, 타겟. 자,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자, 베이스에서 타겟으로 확 바뀔 거고요. 점차 베이스로 돌아갈 겁니다. 베이스를 유지하다가 타겟으로 돌아갈 거고요. 유지하다가 돌아갈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겟에 있을 때의 시드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아까 슬쩍 봤을 때는 가운데가 도드라지는 게 재밌었거든요. 자, 이 정도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떤가요? 뭔가 단독적으로 하나의 오리엔트만 만드는 것보다 자, 오리엔트가 섞여 있고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다면 훨씬 재밌는 효과가 나오는 것 같죠? 좋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트랜스폼 노드의 위치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트랜스폼을 달아볼 건데 자, 이곳에 트랜스폼을 달고 X축 방향으로 45도 회전을 시켜준다면 자, 우리가 만들어준 이 녀석의 오리엔트의 방향에 맞게 그대로 바라보는 방향이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트랜스폼의 위치가 이곳으로 간다면 자, 이곳에서 만들어준 오리엔트의 방향과 맞지 않게 다시 45도 방향으로 꺾여져 있는 게 보이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곳에 자, not 오리엔트를 써주면 됩니다. 자, 결과 볼까요? 자, 이곳에 not 오리엔트를 써줬더니 위에서 만들어준 오리엔트로 만든 결과가 그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죠. 좋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Q 멀티플라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쿼터니언 멀티플라이를 배워볼까요? 자, 쿼터니언 멀티플라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오리엔트의 역할을 하는 벡터 4 A가 있고 벡터 4 B 이 녀석도 오리엔트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 녀석도의 오리엔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 두 녀석은 각각의 회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회전을 중첩해 줄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배웠던 srelf에서 A, B 그리고 여기 이곳에는 플롯의 값을 넣어줘서 자, A와 B의 어떤 중간 지점의 값 섞여 있는 결과가 나왔었죠. 자, 쿼터니언 멀티플라이는 섞여 있는 결과가 아니고요. 중첩되는 겁니다. A라는 오리엔트가 고스란히 이용이 될 거고 B라는 오리엔트가 고스란히 활용이 될 거예요. 자, srelf에서는 어마운트의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0.2라면 마치 A 곱하기 0.2 더하기 B 곱하기 0.8 이와 같은 느낌이었다면 자, Q 멀티플라이는 A 더하기 B가 되는 느낌입니다. A의 효과가 살아있고 동시에 B의 효과도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가장 첫 번째 목표로는 이 식을 쓸 건데요. 이 식을 쓰기 전에 이 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노멀과 업을 활용해서 오리엔트 만드는 방법을 배웠죠. 자, 쿼터니언 안에 매트릭스의 정보를 넣어줄 거예요. 매트릭스의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어차피 노멀과 업을 활용하는 make transform 펑션을 활용할 겁니다. 자, 이제 세팅을 좀 바꿔줄 건데 그리드에서 자, 이와 같이 노멀 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포인트의 위치 값이 자, 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의 위치 값이 노멀라이즈 돼서 자, 어차피 노멀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내용은 뭔가요? 머리가 어디를 향해지죠? 자, 0,1,0이라면
Y축 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픽 헤드가 있다면 머리는 항상 위를 향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때 make transform과 쿼터니언을 활용한다면 스피어 외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픽 헤드가 향하게 될 오리엔트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구한 오리엔트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동시에 다른 녀석을 하나 만들어줄 건데, 자, 벡터 4로서 오리엔트처럼 방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엑스트라 로테이션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줄게요. 이 녀석은 쿼터니언 펑션으로 만들어줄 건데, 자, 두 개의 정보가 들어갔죠. 이 녀석은 앵글, 이 녀석은 엑시스예요. 자, 축은 X축 방향을 향하고 있고요. 자, 회전은 얼마큼 했나요? 자, 이 축을 오른손으로 감싼다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준 회전에 대한 방향과 여기에서 만들어준 회전에 대한 방향을 동시에 적용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오리엔트가 일로 들어왔고요. 엑스트라 로테이션이 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는 Q 멀티플라이 오리엔트 엑스트라 로테이션에 의해 업데이트가 돼서, 자, 이 결과가 카피 투 포인트에 자, 어떤 물체가 점에 복사가 될 거죠. 이 물체의 방향이 될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노멀과 업을 만들어줬고 이 녀석으로 오리엔트를 최초로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벡터 4 변수 엑스트라 로테이션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 녀석의 값은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X축의 방향이고요. 자, 얼마나 회전할지에 대해서, 자, 디그리 값을 썼는데 라디안으로 바꿔줬죠. 그리고 쿼터니언 펑션을 써서 마치 오리엔트와 비슷한 방향과 회전의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오리엔트와 엑스트라 로테이션을 Q 멀티플라이로 동시에 적용해서 오리엔트 값으로 활용하도록 만들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면 별거 없습니다.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줄게요. 지오메트리 들어와 주시고 픽 헤드 꺼내주세요. 그리고 픽 헤드의 difficulty는 easy로 바꿔주겠습니다. 가볍게 작업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스피어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스피어의 프리미티브 타입은 폴리곤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copy to point 연결해 주시고요. attribute wrangle. 자, 우선은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스피어의 유니폼 스케일을 3으로 5로 키워줄게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좀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자, 6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해 줄게요. 자, 지금까지는 빛이 없는 것처럼 작업을 했던 거예요.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식을 써볼 건데요. 우선 attribute 오리엔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쿼터니언 펑션으로 만들어 줄 건데 이 안에는 매트릭스의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make transform 펑션을 활용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노멀과 업을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노멀과 업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벡터 노멀과 업이 있다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노멀은 자, 모든 포지션의 정보인데, 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업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줄게요. 0,1,0.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만약에 어찌별 랭글을 꺼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노멀의 방향으로 픽 헤드가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어찌별 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방향이 조금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꺼볼게요. 자, 이 느낌과 이 느낌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로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줄게요. 벡터 4 extra rotate는 자, 쿼터니언으로 만들어 줄 건데 어떤 값이 쓰일 거냐면요. 자, 앵글에 대한 값과 엑시스에 대한 값이 쓰일 거예요. 자, 앵글 값보다 엑시스부터 한번 써볼게요. 1,0,0. 자, x축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에 우리는 디그리 값을 써줄 겁니다. 채널 플롯 앵글. 그런데 라디안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라디안스 써주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구해준 엑스트라 로테이시 오리엔트 값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자, 어치뷰트 오리엔트는 엑스트라 로테이션이라고 해볼게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X축 방향으로 픽헤드가 향하고 있고, 이때 앵글 값을 올려준다면, 자, X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좋습니다. 이제 앞에서 만들어준 오리엔트와 엑스트라 로테이션 이 녀석을 섞어줄 거예요. 자, 어떻게 섞어줄 거냐면, 자, 이 녀석의 힘이 빠지면서 이 녀석의 힘이 커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 녀석은 이 녀석대로, 이 녀석은 이 녀석대로 작동하도록 섞어줄 겁니다. 자, Q multiply attribute orient 그리고 새로 만들어준 extra rotation.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이 녀석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와 이 녀석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가 잘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앵글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앵글 값이 변함에 따라 픽 헤드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한번 꾸며줘 볼게요. 자, 이제 이식과 이식 볼 건데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이식에서 몇 가지만 첨가가 된 거예요. 보시면 이 부분 똑같죠? 이 부분 비슷한데 헤드 쉐이크라는 녀석이 추가가 됐어요. 자, 우선은 메인이 되는 오리엔트를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메이크 트랜스폼 활용해서 노멀 업으로 매트릭스 정보를 만들어줬고요. 쿼터니언으로 오리엔트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로테이션 이 부분은, 자, 이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90도라고 딱 못을 박아줬어요.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축을 가지고 있고 쿼터니언으로 방향과 회전을 정해줬어요. 자, 이제 새로운 헤드 쉐이크라는 녀석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벡터 4의 정보이기 때문에 오리엔트처럼 방향과 회전을 가지고 있겠죠. 쿼터니언 펑션을 썼는데, 자, 이곳에 컴마가 찍혀있고 여기에는 앵글, 이곳에는 엑시스가 쓰여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앵글 값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시간의 값이 커진다면 사인 펑션에 의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곱하기 3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진폭이 이와 같이 좁아진다는 걸 뜻해요. 자, 그리고 이 결과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자, 라디안 20을 곱해줌으로써 진폭이 마이너스 20에서 20짜리인 앵글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0, 1, 0을 축으로 20도씩 회전한다는 걸 뜻하겠죠. 자, 좋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헤드 쉐이크를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에 Q 멀티플라이로 곱해주게 될 거예요. 자, 이 식을 바로 써볼까 했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이곳에서 헤드 쉐이크가 만들어진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곳에 톡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헤드 쉐이크와 동일하게 만들어졌죠. 자, 우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먼저 한 개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두 개의 정보를 써놓으시고 여기에서는 굳이, 자, 누가 봐도 축과 앵글이죠. 근데 한 개로 곱해서 쓰셨어요. 자, 여튼 자, 이 부분 해석을 해볼게요. 자, 0, 0, 1을 축으로 컬 노이즈 모든 포인트의 포지션 정보에 어트리뷰트 타임을 더해줘서, 자, 옵셋이 변할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 값도 곱하기 0.2로서 시간에 대해 속도 값을 조절해 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프셋이 변하고 있는데 이걸 컬 노이즈에 넣어주고요. 어떠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받게 되겠죠. 이 값을 축에다가 곱해줄 거예요. 이 녀석이 앵글 뜻하겠죠. 자, 그러면 이 우블이라는 녀석도 시간에 따라 어떤 회전의 효과를 만들어주겠죠. 자, 이제 노멀과 업으로 만들어진 오리엔트에 엑스트라 로테이션을 효과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톡톡, 그 다음에 우블의 효과를 차례대로 줘서 모든 효과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별거 아니죠. 자, 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기왕 하는 거 어치빗 랭글 새로 꺼내서 다시 만들게요. 금방 합니다. 어치빗 랭글. 자, 이제 식 써줄 건데요. 이곳의 내용 써볼게요.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쓰는 거 잘 들어보세요. 우선은 벡터, 노말과 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벡터 4. 자,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겠죠. 엑스트라, 로테이션, 그리고 톡톡, 그리고 무블. 자, 이제 노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게요. 이 녀석은 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지션 정보에 노멀라이즈가 된 값입니다. 그리고 업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값을 입력해줄 건데 0, 1, 0이 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리엔트 만들어줄게요. 오리엔트는 쿼터니언 펑션. 자, 이 안에 매트릭스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make 트랜스폼 펑션에 노멀 그리고 업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효과를 하나씩 만들어줄 거예요. 자, 엑스트라 로테이션이라는 값은 쿼터니언 펑션을 활용할 건데요. 자, 두 개의 정보를 입력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 디그리 값인 90을 쓸 건데, 자, 라디안으로 표현을 해줘야 올바르게 작동을 하겠죠. 라디안스 펑션을 써줄게요. 그리고 이제 축에 대해서 써줘야겠죠. 1, 0,0 X축을 기준으로 90도만큼 회전하겠다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이제 톡톡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줄게요. 이 녀석은 쿼터니언으로 구해줄 건데 축부터 써볼까요? 0, 1, 0입니다. 얼만큼 회전할 거냐면, 자, 어치빗 타임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회전값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을 사인 펑션에 넣어줄 겁니다. 자, 사인 펑션에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파형의 결과가 나오겠죠. 이 안에 곱하기 3을 해준다면, 자, 파형의 폭이 줄어들 거예요.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자, 이때 얻은 사인 펑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각도 값을 곱해줄게요. 20도만큼 움직일 건데, 자, 디그리 값이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라디안스 펑션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톡톡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우블 만들어줄게요. 우블이라는 녀석도 쿼터니언 펑션을 활용할 건데, 자, 이번에는 축과 앵글 값을 한 번에 곱해서 써줄 거예요. 그래서 축을 먼저 써주겠습니다. 0, 0, 1에다가 곱하기 플롯에 대한 값이겠죠. 자, 이 녀석은 노이즈 값을 줄 거예요. 컬 노이즈, 모든 포인트의 포지션 정보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곳에 자, 옵셋을 추가해 줄 겁니다. 어치빗 타임. 자, 근데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갈지 정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자, 0.2 해줄게요. 그럼 느려지겠죠. 2를 곱해줬다면 빨라졌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문장 잠시 꺼보고요. 우리가 만들어준 이 녀석들이 오리엔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각각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어치빗 오리엔트는 엑스트라 로테이션이라고 해볼게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준 축에서 90도만큼 회전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톡톡 한번 볼까요? 톡톡 결과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자, 시간에 따라 이처럼 고개를 젓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브를 한번 볼까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갸우뚱 거리고 있는 효과가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자, 이제 대망의 Q 멀티플라이 써볼게요. 이 녀석은 지워주고요. 오리엔트 살려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리엔트에 이 녀석들을 추가적으로 중첩시켜줄 거예요. 자, 어트리뷰트 오리엔트는 Q 멀티플라이. 자, 원본인 어트리뷰트 오리엔트에, 자, 여기 n이 빠졌네요. 그리고 엑스트라 로테이션.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이곳에서 만들어준 효과가 들어갔죠. 자, 이제 추가적으로 톡톡 넣어줄게요. 오리엔트는 Q 멀티플라이 오리엔트 톡톡. 자, 결과 한번 볼까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죠. 좋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해줄게요. 어치빗 오리엔트는 Q 멀티플라이 앞에서 만들어준 오리엔트 결과에 우블.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자, 저는 좋은데요. 이곳의 값은 좀 바꿔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채널 플롯, 자, 헤드업이라고 할게요. 자, 헤더 값을 바꿔주시면 이와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느낌, 들고 있는 느낌 다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가요? Q 멀티플라이 별거 없죠? 그런데 자, 이 Q 멀티플라이는 진짜 굉장히 재밌는 효과인 게 만약에 모션 그래픽적인 효과를 만들려고 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방식을 모른다면 자, 이와 같은 효과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만들기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사실상 마지막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사실상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리엔트 값에서 QConvert 펑션을 활용해서 매트릭스 값을 구해볼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리엔트 값 그냥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어트리뷰트 랭글로 오리엔트 값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보시면 이와 같은 효과에서 만들어준 오리엔트의 결과로 우리는 오리엔트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가지고 매트릭스 값을 찾아볼게요. QConvert 노드를 활용할 건데 이곳에 어트리뷰트 오리엔트를 넣어줄게요. 자, 이 값은 매트릭스로서 표현이 되겠죠. M이라고 써줄 건데 타입캐스팅을 해줘야겠죠. 자, 매트릭스 3 써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M이라는 값에 3 곱하기 3 행렬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을 어트리뷰트로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할게요. 3 어트리뷰트 M은 M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M0, M1, 2, 3, 4, 5, 6, 7, 8 이와 같은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0번에 대해서만 한번 예시로 옮겨 적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0.95,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0.24, 마이너스 0.17, 0.98, 마이너스 0.044, 0.245, 0, 마이너스 0.969. 자, 이와 같은 매트릭스 정보가 모든 포인트에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자, 제가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은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어트리뷰트 업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뭐라고 했나요? 어트리뷰트 노멀입니다. 자, QConvert도 별거 없죠. 좋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QConvert로 얻은 매트릭스 정보에서 자, 구체적으로 어트리뷰트 노멀과 어트리뷰트 업을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식을 써주면 될까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행렬의 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셔야 돼요. 간단하게 빨리 설명드릴게요.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내용,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행렬의 곱에 대해서 표현해 볼게요. 자, 0 곱하기 0 곱하기 1에 A, B, C, D, E, F, G, H, I가 있다 했을 때 이 곱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요. 자, 0 곱하기 A 더하기 0 곱하기 D 더하기 1 곱하기 G, 자, 컴마 0 곱하기 B 더하기 0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H, 컴마 0 곱하기 C 더하기 0 곱하기 F 더하기 1 곱하기 I. 자, 이 부분 날라가겠죠. 그러면 G, H, I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어트리뷰트 노멀은 G, H, I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오고요. 자, 높아심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0, 1, 0 곱하기 A, B, C, D, E, F, G, H, I 계산을 해본다면 곱해줄게요. 자, 0A 0이죠. 1D D 0G 0이죠. 컴마 0B 0이죠. 1 2
0h 0점 0c 더하기 1f 더하기 0i. 자, df는 attribute up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매트릭스 값 a, b, c, d, e, f, g, h, i에서 이 녀석은 attribute up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attribute normal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명확해졌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식 써볼게요. 자, 우리가 큐컴퓨터로 얻은 매트릭스의 정보는 a, b, c, d, e, f, g, h, i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이 값을 벡터의 어떠한 어레이 변수로 저장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set 펑션에 매트릭스를 넣어준다면, 자, 이 녀석을 하나, 이 녀석을 두 번째, 이 녀석을 세 번째로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벡터 어레이 A 변수는,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A, B, C, D, E, F, G, H, I 와 같은 형태의 어레이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 A 어레이의 첫 번째 값은 뭐가 될까요? A, B, C가 될 거고요. A 어레이의 두 번째 값은 D, E, F가 되겠죠. 그리고 A 어레이의 세 번째 값은 G, H, I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불러줄 수 있겠죠. 자, 사실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좋습니다. 이 내용 한번 써볼까요? 위에서 구해준 m을 바로 활용을 해볼게요. attribute normal은, 자, 0, 0,1 곱하기 m.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normal이 잘 구해졌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attribute up은, 자, 0, 1,0 곱하기 m. 자, 마찬가지로 up이 잘 구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방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가 구한 m을 어레이로 변환시켜줄 거예요. 자, 벡터 a라는 어레이가 있는데, 자, 이름은 바꾸겠습니다. a로 바꿀게요. a라는 어레이가 있는데, 자, set 펑션을 활용할 거예요. m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a 어레이를 한번 볼까요? 자, 벡터 어레이 attribute a가 a다 라고 하면 이곳에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자, 괄호로서 벡터가 묶여있는 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A에 2를 써준다면 이 녀석을 부를 거고요. A에 1을 써준다면 이 녀석, A에 0를 써준다면 이 녀석을 부르겠죠? 자, 한번 써서 값 얻어볼게요. attribute normal에, 자, 매트릭스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이었죠? A의 마지막 줄 결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이와 같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attribute up은 A의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잘 구해진 게 보이시죠?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의 노멀라이즈 부분은 기왕이면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안 해주셔도 사실 문제는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Q 컨버트 돼서 얻어진 매트릭스의, 자,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 모두 크기는 1로서 잘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조요백스 17강이 끝났어요. 진심으로 저는 지금 큰 해방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셔도 좋아요. 지금부터는 다운힐 내리막입니다. 또 사실 그렇진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요백스에 몇몇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일차의 내용은 난이도와 그리고 스크롤을 내렸을 때의 방대함 그 자체가 이유가 돼서 이 정도면 많이 왔지, 포기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기 딱 좋은 회차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찍어 오면서 17회차가 다가온다, 17회차가 온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튼 자, 이 멘트를 듣고 계실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셨어요. 다 왔어요. 정말요. 이제 3강의만 더 들으시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벡스나 코딩 잘하는 건 아니고요. 조이오 벡스에 나온 정도는 할 줄 안답니다. 이 말 이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진 시점이 있었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게 만들어서 미안하면서도 제게 공부에 도움을 받았다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힘내봅시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